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 다들 느껴보신 적 있죠?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이제 끝난 게임처럼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오늘 완전히 다른 관점의 부의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딱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노동으로 버는 돈, 그러니까 월급만으로는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다는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죠.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자산 시장에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뭐랄까?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이 정말 이것뿐일까요? 자, 그런데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진정한 부를 쌓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금족쇄라는 거죠. 황금족쇄, 이름은 되게 멋진데 사실은 편안한 감옥 같은 겁니다. 당장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과 여러 혜택 때문에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월급이라는 이 안전지대가 역설적이게도 진짜 경제적 독립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좋은 직장이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환상을 갖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따지고 보면 내 소유는 하나도 없는 비소유의 삶. 연봉이 오를수록 이상하게 빚은 더 늘어나고 결국 내 소중한 시간을 돈과 그냥 맞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딱 하나의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소유예요. 오너십.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요, 단순히 월급을 많이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자체를 소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걸 만드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또 뭐 기술 스타트업이나 코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방법이죠. 그 비밀은 바로 지루한 사업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루한 사업.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로 거기에 진짜 부의 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빨래방, 세차장, 자판기, 청소 서비스. 어때요?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사실 크게 신경 써본 적 없는 그런 사업들이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눈에 잘 띄진 않아도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하니까 유행도 안 타고 꾸준히 아주 조용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웨인 후이젠가라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대학을 중퇴하고 쓰레기 트럭을 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962년에 자기 사장한테서 트럭 한 대랑 고객 명단을 인수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전 사장 회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사업을 키워버려요. 그리고 결국엔 폐기물 처리, 비디오 대여, 자동차 판매 분야에서 세계의 포춘 500대 기업을 소유한 거물이 됩니다. 특별한 발명품? 없었어요. 그냥 있던 사업을 인수한 게 그 시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있던 사업을 인수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린디 효과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처럼 잘 썩지 않는 것들은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앞으로도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에요. 되게 직관적이죠? 40년 동안 존재해온 사업은 앞으로 40년을 더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1년 된 기술 스타트업이랑 40년 된 동네 배관 회사가 있어요.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린디 효과에 따르면 당연히 40년 된 배관 회사입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한데? 싶다가도 딱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돈 잘 버는 사업체를 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팔아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60%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대로 된 제안만 하면 자기 사업체를 팔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식 매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숨은 매도자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파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은퇴죠. 그 외에도 번아웃, 건강 문제, 이혼, 이사 전부 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들입니다.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사장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 일군 사업체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위기일 수 있지만 관점을 바꾸면 준비된 구매자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자,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아주 명확한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RRCAC 프레임워크인데요. 첫 번째 R, 리서치. 그냥 돈 잘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사업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I, 인베스트.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거죠. 세 번째 C, 커맨드. 내가 없어도 사업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시스템과 팀을 만드는 단계예요. 마지막 H, 허네스. 운영을 자동화해서 진짜 자유를 얻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때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해볼 만한 체계적인 과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여는 열쇠가 저 멀리 있는 다음 대박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오래되고 검증됐고 그래서 좀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치라는 것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검증됨 속에서 말이죠.